나는 이렇게 깨끗하게 먹으니까 평생 건강할 줄 알았지. 이렇게 다리가 무겁지? 선생님, 몸에 좋다고 해서 챙겨 먹은 채소들이 제 신장을 망치고 있다고? 당신은 혹시 요즘 들어 몸이 예전보다 더 무겁게 느껴지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본 적이 있나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피곤하고 두 다리는 마치 물이 가득 찬 것처럼 퉁퉁 붓습니다. 밤에는 2번, 심하면 3번씩 화장실에 가느라 잠이 계속 끊깁니다. 짜게 먹지도 않고 술도 멀리하고 일부러 담백하게 먹으려 노력하는데도 몸은 계속 물 먹은 솜처럼 무겁고 처지는 느낌입니다. 혹시 그저 나이 탓이겠지라고 생각했나요? 아니면 단순히 날씨 때문이라고 넘겼나요? 하지만 이런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어쩌면 당신은 매일같이 몸이 비명을 지르며 보내는 중요한 경고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많은 분들이 만성피로, 가벼운 부종, 야간뇨 정도는 중년이라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런 작은 증상들이야말로 몸속에서 정수기 필터 같은 역할을 하는 기관, 바로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는 첫 번째 신호일 수 있습니다. 그 필터가 약해지기 시작하면 원래는 쉽게 배출되던 독소들이 제대로 빠져나가지 못하고 점점 쌓아 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상을 남기기 시작합니다.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가 이미 심각해진 후에야 깨닫는다는 사실입니다. 마치 강바닥이 쩍쩍 갈라진 뒤에야 물이 말랐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처럼요. 그리고 그 기관이 완전히 지쳐버리면 예전처럼 회복시키는 쉬운 방법은 남아있지 않습니다. 누구나 피하고 싶은 고통스럽고 복잡한 치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죠. 하지만 다행히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매일 먹는 식사에서 작은 습관만 바꿔도 이런 기능 저하를 충분히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몸에 좋다, 해독된다고 믿고 먹는 몇 가지 채소들이 사실은 그 필터 역할을 하는 신장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 저는 어떤 사람들은 깨끗하게 먹는다고 믿으면서도 병을 얻는지, 그리고 아주 간단한 식재료 선택만으로 어떻게 몸이 훨씬 가벼워지고 잠도 깊어지며 밤중에 화장실 가는 횟수까지 줄일 수 있는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만약 이 주제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거나 주변에 이런 증상을 가진 가족이 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이나 좋아요도 남겨주세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서로의 건강을 정말 많이 챙기잖아요. 때로는 아주 작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문제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특정 질환별 식단에 대해 더 알고 싶으시다면 댓글에 숫자 1분을 남겨주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최성훈 박사입니다. 대학병원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온 전문의입니다. 오랜 진료 경험 속에서 스스로 건강하게 산다고 굳게 믿고 있지만 사실은 몇 가지 채소를 잘못 선택해 몸을 과도하게 혹사시키고 있는 환자들을 정말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쉽게 잊히지 않는 환자분이 있습니다. 서울 근교에 사시는 정민수, 가명,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늘 담백하게 먹고 매일 걷기만 잘하면 평생 건강하다고 믿던 분이었죠. 정민수 어르신은 60이 넘으셨습니다. 평생 규칙적으로 살며 새벽 5시에 일어나 공원을 걷고 작은 밥그릇에 담백한 나물과 살짝 데친 채소, 직접 담근 김치를 드셨습니다. 아내분은 남편이 술도 안 하고 담배도 안 피우며 아주 절제된 생활을 한다고 늘 자랑스러워했죠. 어르신이 유일하게 욕심내는 것은 채소였습니다. 채소를 많이 먹으면 약 없이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다고 믿으셨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두 다리가 돌덩이처럼 무겁고 발목이 붓기 시작해 제대로 서기도 힘들어졌습니다. 화장실에 겨우 들어갔더니 소변은 쌀뜨물처럼 탁하고 냄새도 이상했으며 숨은 가쁘고 심장은 평소와 다르게 빨리 뛰었습니다. 놀란 아내분은 바로 그를 응급실로 데려왔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오자 저는 한참 동안 가족들을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르신의 신장 기능이 이미 70% 이상 떨어져 있습니다. 이는 예전처럼 정상적으로 생활하기 어렵다는 뜻이었고, 앞으로는 정기적인 투석 치료를 고려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했습니다. 가족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절제된 생활을 했던 사람이 왜 이런 일을 겪게 되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식습관을 자세히 물어보자 원인을 금세 알 수 있었습니다. 정 어르신은 몸에 좋다고 믿은 몇 가지 채소들을 너무 자주, 너무 많이, 그리고 잘못된 방식으로 드시고 계셨습니다. 그 채소들은 나쁜 음식이 아니지만 나이 들며 약해진 신장에는 큰 부담을 주는 성분이 있었고, 이는 몸이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을 초과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겁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주 작은 실수 하나가 몸을 지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어떤 채소를 어떻게 먹어야 신장을 하루하루 더 건강하게 지킬 수 있는지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부터 한국 사람들, 특히 50세 이상 분들이 매일 먹는 흔한 채소 중에서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는 5가지 채소와 제가 직접 겪은 실제 사례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 시금치와 결석. 제가 기억하는 환자 중 수원에 사는 이수민 씨가 있습니다. 이수민 씨는 식습관이 매우 깔끔한 분으로 기름진 음식이나 붉은 고기를 거의 드시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항상 뼈에 좋다고 알려진 채소, 특히 시금치를 자주 챙겨드렸습니다. 이수민 씨는 매일 아침 시금치 데친 것을 큰 그릇으로 드셨고, 많이 먹을수록 몸에 더 좋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시금치에 별포 옥살산, 수산, 별포이 매우 많이 들어있다는 점입니다. 옥살산은 몸속의 칼슘과 만나면 딱딱하고 뾰족한 결정체, 즉 신장 결석을 만들어냅니다. 젊을 때는 그 조각들을 쉽게 배출하지만 신장이 약해지면 그 결정들이 소변길에 조금씩 달라붙기 시작합니다. 약 8개월 동안 시금치를 매일 드신 뒤 이수민 씨는 허리 통증, 배뇨시 따가움, 그리고 간헐적인 극심한 복통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CT 검사 결과 신장 안에 작은 결석 2개가 이미 형성되어 있었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상승해 신장이 큰 부담을 받고 있었습니다. 제가 믿고 드시던 그 채소가 원인이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자 이수민 씨는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그럼 채소도 함부로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저는 아무리 좋은 것도 내 몸 상태에 맞춰 드셔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례, 케일과 심장 광주에 사는 65세 김태현 씨는 각종 디톡스 유행을 따라 하는 것을 좋아했고, 특히 생채소 스무디를 즐겨 마셨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매일 아침 케일 스무디 한 잔이면 몸이 깨끗해지고 살도 빠지며 피부도 좋아진다고 하자 그는 곧바로 3개월 동안 꾸준히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케일에는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 있습니다. 젊고 신장이 건강한 사람은 야분의 칼륨을 쉽게 배출하지만 50세 이후, 특히 고혈압이나 초기 당뇨가 있으면 칼륨이 혈액에 쌓이기 쉽습니다. 이 상태가 바로 고칼륨혈증이고 심장 박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매우 위험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오후, 김태현 씨는 갑자기 어지럽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며 온몸에서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가족들은 급히 병원으로 그를 데려왔고 검사 결과 그의 칼륨 수치는 안전 수치를 훌쩍 넘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만 늦었어도 심각한 부정맥으로 생명이 위험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가 저는 건강한 케일 주스만 마셨는데요. 라고 항변했지만 건강하다고 믿었던 바로 그 습관이 그의 생명을 위협한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사례, 시래기, 무청. 또 다른 환자는 강원도 산골에 사는 72세 최영호 어르신입니다. 그는 매일 저녁 시래기 국을 드시는 것이 낙이었습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이 담긴 소박하고 따뜻한 음식이었죠. 하지만 사실 무청을 말려 시래기로 만들면 칼륨과 나트륨의 함량이 생채소일 때보다 2배, 3배 이상 농축됩니다. 여기에 본래 짠 된장까지 더해지면 이 음식은 신장에 큰 부담을 주는 나트륨 칼륨 폭탄이 됩니다. 처음에는 다리 부기와 야간요 정도였지만
몇 달이 지나면서 피로감과 다리의 무거움이 뚜렷해졌습니다. 검사 결과 그의 신장 기능은 이미 40% 가까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매일 먹던 건강한 전통 음식이 사실 그의 건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네 번째 사례, 묵은지 70세 박금자 씨는 묵은지를 물에 씻어 데쳐 드셨습니다. 가족들은 양념을 씻어내면 맵지도 않고 안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래 발효된 묵은지에는 아질산염이 생성될 수 있으며 단순히 씻거나 데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질산염이 과도하게 체내에 들어오면 신장의 뇌과막을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박금자 씨는 밤에 자주 깨고 피부가 칙칙해지며 불면증까지 찾아왔습니다. 검사해 보니 초기 신부전에 징후가 있었습니다. 원인은 매일 습관처럼 드시던 농축된 질산염과 나트륨이었습니다. 다섯 번째 사례, 미역국 마지막으로 부산에 사는 59세 김미경 씨입니다. 친구들이 미역국을 매일 먹으면 피가 맑아지고 염증이 줄어든다 라고 하자 그녀는 매일 아침 미역국을 드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미역에는 요오드와 칼륨이 매우 많이 들어있어 약해진 신장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배출하기 어렵습니다. 6개월 후 그녀는 피로감, 빠른 심장 박동, 손떨림까지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요오드와 칼륨 수치가 모두 안전 기준을 초과하고 있었습니다. 갑상선과 신장 모두의 과부하가 걸린 것입니다. 이 이야기들은 제가 매년 겪는 수백 건의 사례 중 아주 작은 일부일 뿐입니다. 문제는 채소 자체가 아니라 나이가 든 몸 상태에서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있습니다. 선생님, 젊을 땐 괜찮았는데 지금 와서야 문제가 생기나요? 바로 이것이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사실입니다. 신장은 하루아침에 망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신장은 아주 미세한 채 필터와 같습니다. 새 건일 때는 아무리 찌꺼기가 많은 물을 부어도 콸콸 걸러냅니다. 하지만 수십 년 동안 쉬지 않고 피를 걸러내다 보면 필터의 망이 닳고 막히게 됩니다. 50세가 넘으면 신장의 뇌과 속도는 자연스럽게 떨어집니다. 젊을 때는 몸이 남은 옥살산, 칼륨 등을 쉽게 배출하지만 중년이 되면 조금만 과하게 먹어도 시스템 전체가 과부하에 걸립니다. 그래서 평소에는 가볍고 소화도 잘 되는 채소들이 오히려 야간뇨, 숙면 장애, 부종, 허리 통증 같은 문제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점은 신장이 50%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통증도, 열도 없이 침묵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채소를 끊어야 할까요? 절대 아닙니다. 채소 섭취 3원칙만 지키시면 됩니다. 원칙 1. 올바른 채소를 고르십시오. 신장이 지쳐 있다면 칼륨이 너무 많은 슈퍼푸드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대신 애호박, 가지, 알배기 배추, 무, 깻잎처럼 신장에 부담이 적은 채소를 우선 선택하십시오. 이들은 독소 배출을 부드럽게 도와주어 신장의 부담을 덜어줍니다. 원칙 2. 올바르게 조리하십시오. 채소를 삶은 물이나 국물은 절대 드시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채소 우린 물, 가 건강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국물에 옥살산과 칼륨이 가장 진하게 녹아 나와 있습니다. 신장에는 화학 스프나 다름없습니다. 채소는 데쳐서 건더기만 드시고 물은 버리세요. 그리고 생채소를 갈아 마시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케일이나 시금치를 갈아 만든 주스 한 컵은 평소보다 몇 배 더 많은 미네랄을 한 번에 쏟아붓는 것과 같습니다. 낡은 엔진에 갑자기 고속주행을 강요하는 꼴입니다. 원칙 3. 올바른 시간에 드십시오. 신장은 낮 동안 활동이 활발하고 밤에는 기능이 떨어집니다. 저녁에 수분이나 칼륨이 많은 채소를 드시면 신장은 밤새도록 야근을 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야간뇨가 생기고 깊은 잠을 못 자게 됩니다. 채소는 점심에 충분히 드시고 저녁은 아주 가볍게 드십시오. 자, 이제 제가 환자분들에게 처방하는 신장에 안전한 5가지 채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1. 애호박.
90% 이상이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노폐물을 자극 없이 배출해 줍니다. 점심에 애호박을 드신 환자분들은 금세 부기가 빠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 가지, 물컹한 식감 때문에 싫어하는 분도 계시지만 가지의 항산화 성분은 신장의 미세 혈관을 보호합니다. 찐 가지를 드시면 밤에 화장실 가는 횟수가 줄어 숙면에 큰 도움이 됩니다. 3. 알배기 배추. 소화가 잘 되고 수용성 식이섬유가 풍부해 장 속의 독소를 미리 흡수하러 신장으로 가는 부담을 줄여줍니다. 4. 무. 천연 소화제이자 해열제입니다. 몸에 열을 내리고 수분 대사를 돕습니다. 익힌 무는 노년층에게 보약과 같습니다. 5. 깻잎. 천연 항균 성분이 풍부하라 요로를 보호하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식단이 복잡할 필요 없습니다. 월요일엔 애호박국, 화요일엔 가지찜, 수요일엔 배추 무침.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하십시오. 마지막으로 생활 습관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변을 오래 참지 마시고 자기 전에 물을 몰아서 마시지 마십시오. 매일 가볍게 걷고 밤 10시 전에는 주무시려 노력하십시오. 제 조언을 따른 한 어르신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박사님,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밤에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습니다. 아침에 다리가 10년은 젊어진 것 같아요. 이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의사로서 가장 행복한 순간입니다. 건강은 비밀스러운 비법이나 비싼 약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여러분과 가족들이 불필요한 고생을 피하고 더 편안한 삶을 사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주변 소중한 분들께도 공유해 주세요. 저는 최성훈 박사였습니다. 늘 건강하고 평안하십시오.